네, 이번 시간은 등비수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등비수열. 먼저 뜻을 살펴봅시다. 뜻. 등비. 비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같은 수열. 자, 무슨 비가 같을까요? 네, 한간의 비가. 한 끼리의 비가 같은 수열.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 2, 4, 8, 16, 32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봅시다. 이 수열은 전항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했죠. 그렇죠? 여기도 곱하기 2를 했고요. 여기도 곱하기 2를 했고 네, 다 같은 수를 곱한 거죠. 자, 이런 수열이 있을 때 제2항을 제1항으로 나눠봅시다. 그러면 1분의 2가 될 것이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나눠볼까요? 4분의 2분의 4가 될 것이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나눠봅시다. 4분의 8이 될 거고 제5항을 제4항으로 나누면 8분의 16이 될 것이고 제6항을 제5항으로 나누게 되면 역시 16분의 32가 되겠죠. 이것들의 값은 다 얼마입니까? 네, 다 2죠. 네, 2죠. 그래서 항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 이것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표현을 봅시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열의 표현법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나열식이죠. 그래서 방금 보았듯이 1, 2, 4, 8, 16, 32 자,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항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관적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다고 했죠.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여기가 점점점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수열은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2배씩 커진다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33이 오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죠? 단순히 수의 나열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은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단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나열식의 이제 단점을 극복한 다른 방식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일반항 방식이 있었죠. 그죠? 자, 일반항은 n번째 항을 n으로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수열을 봅시다. 보시면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4는 2의 제곱이죠. 8은요. 2의 세제곱이죠. 16은 2의 4제곱이고요. 32는 2의 5제곱입니다. 그죠? 그리고 1은 2의 0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 2는 2의 1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보시면 0, 1, 2, 3, 4, 5 이렇게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자, n번째 항 자, 제 n항으로 제 n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 1항이 0이고 제 2항이 1이고 제 3항이 2고 제 4항이 3이고 제 5항이 4고 제 6항이 5처럼 숫자가 하나씩 줄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2의 n-1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봅시다. 첫 번째 항을 자, 초항이라고 보통 부르죠. 초항을 A라고 나타내고요. 위에서 곱해지는 수, 이 같은 수를 자, R이라고 나타냅시다. 자, R은 뭐냐 하면 레이쇼, 커먼 레이쇼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먼은 함께란 뜻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나타내고 자, 레이쇼는 비란 뜻이기 때문에 공비라고 불러줍니다. 요 R을 공비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A에다가 공비 R을 곱하게 되면 자, A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에다가 또 R을 곱하게 되면
A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또 R을 곱하게 되면 AR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또 R을 곱하게 되면 AR 4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1항이 A고 제 2항이 AR이고 제 3항이 AR 제곱이고 제 4항이 AR 세제곱이고 제 5항이 AR 4제곱이고 제 6항이 AR 5제곱이면 제 n번째 항은 제 n항은 AR n-1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 n항을 an으로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죠. an은 AR n-1제곱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식이죠. 네, 이 식은 꽤 중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자 한다면 초항, 첫 번째 항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공비, 네, 곱해지는 수를 구해주면 우리는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일반항의 장점은 뭡니까? 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수열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초항과 공비를 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열의 세 번째 표현 뭐였습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등비 수열은 일반항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라서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조금 위력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다면 수열을 표시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나열식은 여기가 문제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기 어려운 수열에 대해서 자, 수열 나타내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뜻이 뭐였습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자, 항간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나타내는 거죠. 항간의 관계를 통해서 수열을 나타냅니다. 자, 보시면 앞에서 보면 자, 항간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일정하다는 값을 R이라고 자, 공비라고 나타내면 자, 요 부분을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AN분의 AN 플러스 1은 R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후항을 전항으로 나눈 값이 자, 일정하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조금 편하게 쓰게 되면 AN 플러스 1은 뭐다? RA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항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 어떤 수를 나타내었고요.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도 표시를 해야 되니까 초항도 알려줘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이 A다. 이렇게 쓰게 되면 뭐다? 이 등비 수열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나열식으로 줄 때도 있지만 이런 식의 형태로 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수열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등비 수열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이 등비 수열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3번. 자, 성질. 등비 수열의 성질에는 등비 중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어떤 세수가 있어요. 자, 이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합시다.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AR 제곱으로 써도 무방하겠죠. 자, 이때 이 맨 앞에 있는 숫자와 세 번째 있는 이 수를 곱해 봅시다. 곱하면 A 제곱 R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뭡니까? 중간에 있는 수 AR의 제곱과 같죠. 따라서 양옆에 두 수를 곱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수의 제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수로부터 AC는 B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비중앙이라는 겁니다. 등비수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항 간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이제 항을 써보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아니죠. 2는 an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네, 등비중앙의 형태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이 수열은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이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점을 안 찍었네요. 네. 네 번째 등비수열의 합. 네, 매우 중요하고 살짝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 볼 텐데요. 네,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하고 나서 이제 공식을 유도 한번 해봅시다. 네,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10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것의 합은 항이 몇 개입니까? 총 11개죠. 그래서 S11. 네, 자, 이걸 구해 볼 텐데요. 똑같은 걸 하나 쓸 겁니다. 자, 똑같은 거 하나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뭘 할 거냐면 여기에 곱해진 수가 2 아닙니까? 그죠? 2를 일정하게 계속 곱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를 앞에 2를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2의 1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2의 2제곱이 될 것이고, 2의 3제곱이 될 것이고, 2를 곱할 거니까요. 4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5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2의 11제곱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S11이라는 식을 똑같이 복사한 다음에 그 식에다가 양변에 2를 곱한 셈입니다. 자, 그리고 빼줄 겁니다. 자, 이렇게 빼줄 겁니다. 빼주면 S11에서 2S11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S11만 남네요. 그죠? 그리고 좌변을 봅시다. 이렇게 뺄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뺄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같으니까요.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뺄 거고요. 이렇게 빼면 같은 것이 계속 없어지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남는 수는 1과 2의 11제곱이 남아요. 자, 그러면 1에서 2의 11제곱을 빼는 셈이니까 1 빼기 2의 11제곱. 양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S11은 얼마다? 2의 11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2의 11제곱은 2048이니까 계산하면 2047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공식을 유도를 해볼 겁니다. 네. 어떤 수열이 있어요. 수열의 n항까지의 합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ar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 n-1제곱. n항은 이렇게 아까 표시하기로 했었죠. 그죠? 자, 이것을 똑같이 하나 카피를 합니다. 자,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면 곱해진 수, 공비를 곱할 겁니다. 공비를 이렇게 r이라고 곱할 겁니다. 곱할 거고요. 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세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4제곱이 될 것이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arn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빨간 글씨로 쓸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빼볼 겁니다. 자, 빼보면 SN에서 RSN을 빼는 거니까
1 빼기 R SN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끼리 뺄 거니까 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네,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것은 A와 ARN 제곱이 남아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면 A에서 ARN 제곱을 빼면 자, 1 빼기 RN 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요 식을 잠깐 주목을 해봅시다. R이 1이 아니면 자, 좌변과 우변을 모두 1-R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자, SN은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 1-RN 제곱이 되겠죠. 그죠? 분모와 분자를 모두 분모와 분자의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로도 바꿀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R이 1이 아니라면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자, N항까지의 합은 자,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R이 자 1이면 여기가 0이 되어버리니까 SN 자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이 1이면 이쪽도 0이 되어버릴 거니까 0이 되죠. 0은 0이니까 이제 이 식은 성립하지만 SN을 구할 수는 없죠. 자, R이 1일 때는 따로 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식에서 R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 되면 SN은 초항이 A이고 두 번째 항도 A이고 세 번째 항도 A이고 네 번째 항도 A가 되고 왜? 다 공비가 1이니까요. 다섯 번째 항도 1이 되겠죠. 다 1이 되는 겁니다. 다 A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그때는 NA. 왜냐하면 A의 개수가 N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이 1이 아니라면 그 N항까지의 합은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과 같고 R이 1이라면 그때의 N항까지의 합은 NA와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네, 따로 예쁘게 한번 쓸까요? 까만 글씨로. 네, R이 1이 아니라면 SN은 R-1분의 A Rn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R이 1이라면 그때의 N항까지 합은 NA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안 쓰고 이걸 쓰는지 궁금해하는 이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주로 이걸 쓰고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주로 이걸 쓰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면 여기는 양수가 나올 것이고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양수가 나올 거니까 양수 음수 개념에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주로 문제에서는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보다 1보다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요거를 주로 쓰게 되고요. 공비가 1보다 작다면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자, 1의 형식이거나 1의 형식을 쓰시면 되고요. 공비가 1이라면 자, 이렇게 따로 NA를 구해서 등비수열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개념원리 239페이지 개념원리 익히기 문제 봅시다. 557번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네,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이라고 했습니까? 네, 항간의 비가 일정한 수열이죠. 자, 이 수열은 전항에서 후항으로 바뀔 때 일정한 수를 곱합니다. 그죠?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2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8에도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겠죠. 16이 되겠네요. 자, 2번 볼까요? 2번. 자, 16분의 1에서 자, 32분의 1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를 곱한 셈입니까? 네, 곱하기
2분의 1을 했죠. 자, 그렇다면 2분의 1에도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4분의 1이 되네요. 4분의 1에 또 2분의 1을 곱합니다. 네, 8분의 1이 되군요.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18에서 마이너스 54가 되었어요. 얼마를 곱한 셈입니까? 네, 마이너스 3을 곱했죠. 그죠? 자,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변화할 때 마이너스 3을 곱했다는 것은 반대로 간다면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얼마? 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을 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와 마이너스 6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마이너스 1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했죠. 자, 마이너스 1에서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요. 또 루트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이게 됐죠. 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루트 2분의 1을 또 곱하면 네,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등비수열의 뜻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558번.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일반항, 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죠. 일반항의 식은 자, a는 a, r,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는 곱하기고요. 그죠? 점을 찍읍시다. 자, 이게 일반항 공식 아닙니까? 그럼 초항과 공비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자, 1번 문제 봅시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랍니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랍니다.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A에는 2의 n-1제곱이 되겠죠. 2번 볼까요?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1입니다.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일반항은 5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첫째 항이 4,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분의 1입니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은 뭐다? 4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첫째 항이 얼마죠? 네, 3이네요. 공비는요. 3에서 자, 마이너스 6으로 바뀌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초항에 3을 집어넣고 공비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일반항이 나오죠. 그래서 A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5번을 봅시다. 초항은 마이너스 2고요. 공비는요. 마이너스 2가 3으로 바뀌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자, 3이 됩니다.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2고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그래서 일반항은 초항 마이너스 2고요. 공비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2에서 2가 초항이고요. 2에서 2루트 3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루트 3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루트 3이네요. 초항이 2고 공비가 루트 3이다. 초항이 2고 공비가 루트 3이다. 라고 하면 일반항은 2 곱하기 루트 3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겠군요. 그죠? 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559번 봅시다. 세수 2x 1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네, 등비 중앙에 관한 문제죠. 등비 중앙이라는 것은 ABC가 있을 때 자, 그리고 이 AB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A와 C의 곱이 중간에 있는 B의 제곱과 같다. 즉
AC는 B제곱과 같다. 이게 이제 등비 중앙이죠. 그래서 자, AB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 AC 양 끝에 있는 두 수의 곱은 중간에 있는 항의 자, 제곱과 같고요. 반대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면 ABC는 뭐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59번을 보면 세수 2x 18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등비 중앙을 자, 만족하겠죠. 그래서 x 제곱은 2 곱하기 18. 2 곱하기 18은 36이니까 x 제곱은 36이 되지 않습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두 개가 나오겠죠. 그죠? 네. 플러스 6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2, 6, 18 곱하기 3으로 바뀌죠. 그죠?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요. 2, 마이너스 6, 18인데요. 곱하기 마이너스 3 이쪽도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그래서 6이든지 마이너스 6이든지 상관이 없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까요? 자, 필수예제 16번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제4항이 16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네, 등비수열 일반항에 관한 공식 기억나시죠? 네, n번째 항은 뭐다? A 곱하기 R n-1제곱과 같다. 이게 등비수열 일반항 아닙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자, 초항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공비만 알면 되죠. 첫째 항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4분의 1이라고 적어줍시다. 그 다음에 제4항이 16이랍니다. 자, 4항은 여기에 4를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R 세제곱이 자 1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이게 두 번째 식인데요. 첫 번째 식에 A 값을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은 16이 될 거고요. 양쪽에 4를 곱할 겁니다. 그럼 없어지겠죠? 자, 16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네, 64 아닙니까? 64는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뭐 식이 나옵니다만 실수가 되는 값은 4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은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궁금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보면 R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은 자 0이라는 식이 될 거고 R-4 인수분해 할 겁니다. R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두 식이 나오는데 R 빼기 4는 0이고 R 제곱 플러스 4R 플러스 16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자, 판별식을 걸어볼 거예요. 판별식을 걸어보면 4의 제곱 빼기 4AC 하면 16. 이 값은 마이너스 48이 나오니까 음수 아닙니까? 그래서 근이 없어요. 네, 실근이 없어요. 실근이 없죠. 자, 그래서 허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수열을 다룰 때는 실수만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허수는 빼고 실수만 얘기를 해서 R은 4, 요 하나만 쓰는 겁니다. 이 되겠죠? 자, 17번 봅시다. 항이 주어진 등비수열. 제2항이 마이너스 6이고 제4항이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의 제7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AN 일반항은 A 곱하기 R n-1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등비수열 일반항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식에 자 제2항이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2항은 AR이 되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제4항이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제4항이 자 4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R
세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죠. 1번식이고 2번식인데요.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눌 겁니다. AR 세제곱을 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이 식을 AR은 마이너스 6으로 나눠볼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나눠보면 A 약분되고 R도 하나 약분되니까 좌변은 R제곱이 나오죠. 그죠? 자, 이쪽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없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볼 거니까 분자끼리 약분하면 3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내려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올라갈 거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나십니까? 분자끼리 약분하면 3이 되고 곱해서 분모로 내려보내고 곱해서 분자로 올려보내고 그래서 9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R제곱은 9분의 1인데요. 자, 그럼 R은 풀마 3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R은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게 3번식이고요. 이 3번식을 1번식에 대입을 해줍시다. 그러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 양쪽에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기를 없애준 다음에 3을 곱하게 되면 A는 얼마죠? 18이 되겠죠. 그래서 A는 18이다. 자, 그러면 초항과 공비를 모두 알았군요. 그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A에는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7항이니까요. n에 7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제 7항은 A7은 1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6제곱이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6개 있는 셈이니까 마이너스는 생각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8 곱하기 3의 6제곱분의 1이 되죠. 여기서 9로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여긴 2가만 남고 여긴 3의 4제곱이 남죠. 3의 4제곱은 81이니까 81분의 2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값은 8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7항은 81분의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18번 봅시다.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등비수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가 60이고 A3 더하기 A4가 240일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일반항과 관련된 식이 AN은 A 곱하기 R n-1제곱 아닙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요것들을 초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이 식을 먼저 바꿔볼 텐데요. A1 더하기 A2는 60일 때 초항은 A 하나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고 쓸 거고 2항은 어떻게 됩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R만 남죠. 그죠? 그래서 AR은 6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초항과 공비에 관한 식으로 바꿔볼 텐데요. A3은 여기 3을 집어넣을 거니까 A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3 더하기 A4는 240에서 A3은 AR 제곱이 될 거고 제 4항은 어떻게 됩니까? 제 4항은 4를 집어넣을 거니까 AR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R 세제곱은 240 이렇게 두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식에서 2번 식을 1번 식으로 나눌 텐데요. 네. 2번 식을 1번 식으로 나눌 텐데요. 2번 식을 조금 정리를 해서 씁시다. 이쪽에서 AR 제곱으로 묶어낼 거예요. AR 제곱 1 플러스 R은 240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식 역시 A로 묶어내면 A 괄호 1 플러스 R은 60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눠보면 A끼리 없어지고 1 플러스 R끼리 없어집니다. 그럼 남은 것은 좌변은 R제곱이 하나 남고요. 우변은 4가 남겠죠. R제곱은 4군요.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양수여야 됩니다. 공비가 음수면 음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비가 양수가 되죠. 그래서 R은 자 2다. 자, R이 2인 걸 알았으니까 다시 원래 있는 식에 대입을 해줍시다. 자, 여기 2를 대입하게 되면 3A가 될 것이고 3A가 60이 되니까 A는 20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가 3번이고 A는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4번입니다. 자, 그럼 일반항을 구했죠. A에는 초항이 20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그럼 A7은 20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겠죠. 2의 6제곱은 얼마입니까? 64죠. 64 곱하기 20 하면 128에서 0을 붙일 거니까 1280 이렇게 되겠죠. 자, 19번을 봅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비수열의 항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등비수열 2, 4, 8 점점점으로 가는 등비수열이랍니다. 이런 등비수열에서 처음으로 5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겁니다. 일반항 AN을 찾을 것이고 그 항이 500보다 크다고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n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부터 이제 만족을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등비 수열을 보면 초항이 2고 공비가 역시 2죠. 우리는 등비 수열 일반항 AN은 A 곱하기 R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요. 자, 이를 이용해서 초항 2를 대입하고 공비 2를 대입하게 되면 자,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 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2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일반항을 500보다 크다라고 놓으면 2의 n제곱은 50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고요. 자, 2의 거듭제곱이 500보다 큰 경우를 찾아보면 자, 9가 들어가게 되면 512가 돼요. 자, 아니 그렇게 금방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런 값들은 외우고 있습니다. 2의 1제곱은 2, 2의 2제곱은 4, 2의 3제곱은 8, 뭐 2의 6제곱은 64, 2의 7제곱은 128, 2의 8제곱은 256,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이런 수들은 외우고 있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500보다 간신히 큰 수는 자, n이 9일 때 간신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제 9항부터 50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9항부터 50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필수 예제 20번 봅시다.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만든 등비수열. 자, 2와 2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A1,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항이 2고요. 두 번째 항이 A1입니다. 세 번째 항이 A2고요. 11번째 항이 A10이고 12번째 항이 20이 되는군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린 첫 번째 항이 2라는 것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얻어낼 수 있죠. A는 2. 12번째 항이 여기 12번째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12번째. 자, 12번째 항이 20이네요. 우리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생각해 보면 A 곱하기 R n-1제곱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자 12를 집어넣게 되면 A, R 11제곱이 12번째 항이죠. 그래서 여기 A, AR 11제곱이 얼마다? 네, 20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식으로부터 R이 얼마입니까? R 11제곱은 네, 10이 되죠. 네, 이런 시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1은 두 번째 항이니까 A1은 두 번째 항이니까 요 숫자와 요 숫자가 달라요. 두 번째 항인 경우에 자, 여기에 2가 집어넣어가면서 2가 들어가면서 AR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AR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1은 AR이 되고요. A10은 어떻습니까? 얘가 11번째 항 아닙니까? 11을 집어넣게 되면 AR 10제곱이 되죠. 그래서 A10은 AR 10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A1과 A10을 둘이 곱하게 되면 A제곱 곱하기 R11제곱이 되겠죠. A는 2고요. R11제곱은 10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 곱하기 10 해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A1과 A10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더니 40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등비수열에서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얘를 조금 나열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A, AR, AR 제곱, AR 세제곱 점점점 해서 맨 마지막은 뭡니까? AR 11제곱이죠. 이때 이 둘을 곱해 봅시다. 네, 이 둘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A제곱 R 11제곱이 나오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항을 잠깐 써보면 AR 10제곱 아닙니까? 그죠? 얘랑 얘를 곱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A제곱 R 11제곱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AR 9제곱이 될 거니까 둘이 곱하면 A제곱 R 11제곱이 나오죠. 네, 등비수열에서는 네, 첫 항과 마지막 항을 곱한 값이 자, 그보다 하나 커지고 하나 작아지는 항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비슷한 모양을 우리는 등차수열에서 본 적이 있죠. 등차수열은 이 합이 같았었죠. 그죠? 그것처럼 자, 등비수열은 이렇게 첫 항과 마지막 항의 곱과 이 항과 자, n-1번째 항 간의 곱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같아지는 거죠. 그런 성질을 알고 있으면 자, 문제를 읽고 나서 A와 1과 A10을 구해달라고 그래? 이거는 이거 두 개와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지 해서 바로 40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성질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필수 예제 21번 등비중앙이라고 타이틀이 있군요. 등비중앙에 관한 문제인가 봐요. 세수 x 더하기 2, x-4, 3분의 x-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답니다. 네, 등비중앙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어떻다? 네, A, C는 B 제곱과 같다. 그리고 반대로 자, A, B, C가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기 있는 A, B, C는 등비수열을 이룬다. 네,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등비중앙에 관한 내용이죠. 자, 여기 있는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값은 양 끝에 있는 이 값을 곱한 것과 같겠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x-4의 제곱은 x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x-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양쪽에 3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요 식을 전개해 봅시다. 자, x-4의 제곱을 전개해 보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이 되고요. 자, 요거를 전개해 볼까요? 자, x제곱 a 더하기 b x니까 x가 되겠죠? x 빼기 2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해 보면 2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4x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25x가 될 겁니다. 3 곱하기 16은 48이 되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 플러스 2가 되어서 5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근각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네, 2분의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것을 만족하는 x값의 합은 2분의 25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안 하시면 인수분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걸 조금 옮겨 놓고요. 인수분해를 이용 방법은 2, 1, 여기에 15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25가 나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0이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옆으로 읽으면 되니까 2x 마이너스 5 그리고 x 마이너스 10은요. x는 자 2분의 5거나 아니면 10 두 개가 나오고요. 이 두 수를 더하면 2분의 25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까지 나왔을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수를 구한 다음에 자, 두 수를 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22번 봅시다.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세수 EA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세수 AB 32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자,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ABC의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중간에 있는 항은 양 끝항을 더한 값을 반으로 나눈 것과 같죠. 그죠? 자, ABC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가 등차 중앙에 관한 얘기고요. 물론 반대도 성립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하면 ABC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중간에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의 곱과 같다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걸 적용해서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A, B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있는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의 곱과 같다 이런 식을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항은 양 끝의 항을 더한 다음에 일어나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B는 2분의 A 플러스 30이 되겠죠. 이 식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2B는 A 플러스 30이라는 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요. 2B 대신에 A 제곱을 집어넣어주면 2번 식이 A에 관한 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2B가 A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2B 대신에 A 제곱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제곱은 A 플러스 30이 되고 A와 30을 좌변으로 넘기면 A 제곱 빼기 A 빼기 30은 0이 됩니다. 이 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6, 5로 되죠.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5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는 6이거나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양이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다? 6이다. 자, A가 6인 것을 여기 대입하게 되면 자, 36이 될 것이고 자, 2B가 36이니까 B는 18이 되겠군요. 그래서 B는 18 이렇게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 빼기 A는 얼마? 네, 12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23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세 실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를 자, A, B, C라고 넣는 순간 이 문제는 못 풉니다. 무슨 말인가요? A, B, C라고 넣으면 A, B, C의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일 때라고 놓으면 미지수가 3개고 식이 2개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ABC로 놓으면 안 되고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것을 반영한 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것은 그 세 실수가 A, AR, AR 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내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실수의 합이 2분의 3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얼마다? 네,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이 식을 정리하고 두 번째를 조금 봅시다. 이 식은 A 괄호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은 2분의 3으로 정리해 둡시다. 일단. 그리고 세 실수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셋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3개 있고 R도 3개 있죠. 그래서 A 세제곱, R 세제곱은 얼마다? 네,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이 A 세제곱, R 세제곱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R의 세제곱. 그죠? 네, ARR인데 서로 자리를 바꾸면 AR로 쓸 수 있으니까 AR 세제곱이 나오죠. 자, 이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실수인 수는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R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두 번째 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 식에서 A는 하나고 R은 2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을 A에 관해서 정리한 다음에 자, 이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A는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자, 이 식을 1번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R분의 1 괄호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은 2분의 3이 되고요. 꼭 이제 여기서 안으로 분배 법칙을 써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모에 R이 남아있으니까 양쪽에 마이너스 2R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줄 거예요. 마이너스 2R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만 남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2R 더하기 2R 제곱이 되고요. 자, 이쪽에 마이너스 2R 곱하게 되면 2는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R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R 식을 정리하면 2R 제곱 플러스 5R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고요. 인수분해를 해볼까요? 2, 1, 1, 2 4가 되고 1이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2R 플러스 1과 R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넣어줍시다. 초항도 구해야 되겠죠.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올라갈 거니까 A는 2가 되지 않습니까? 2가 되고요. R이 마이너스 2면요. 마이너스 2면 A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A는 2분의 1이다. 자, 요걸 먼저 볼까요? 자,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초항이 2. 요거 1번 케이스라고 놓고 요거를 2번 케이스라고 봅시다. 네, 1번 케이스는 초항이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AR 제곱은 2 곱하기 4분의 1 될 거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2번 식도 볼까요? 2번 식은 초항이 2분의 1이죠. 2분의 1을 쓸 거고요. 자, AR 그러니까 A와 R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AR 제곱을 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4가 될 거니까 2가 되죠. 자, 보시면 순서만 다르다 뿐이지 자, 같은
수들의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세 실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순서와 상관없으니까요. 2,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필수 예제 24번 등비수열의 활용. 네,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문제를 잘 읽어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인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1이라고 하자. 이 부분을 S1이라고 할 겁니다. S1에서 각 한 변의 길이가 1인 S1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3개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2라고 하자. 네, 이렇게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2라고 두는 겁니다. S2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정삼각형 9개의 정삼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고 남은 부분을 S3라고 하자. 이와 같은 시행이 반복될 때 S10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이런 정삼각형이 있어요. 네, 중점을 찍었어요. 연결합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정삼각형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부분이 이 부분 세 부분이 남는데 이것의 넓이를 S1이라고 할 거고, 자, S2라는 것은 남아있는 부분을 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오려내겠다는 겁니다. 오려내면 남은 부분을 자, S2라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정삼각형들에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내면 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이것을 10번 반복할 때, 자, S10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는 해설했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죠. 그죠? 네, 이렇게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각은 60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배운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을 곱하고 끼인 각의 사인 값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그대로 대입을 해볼까요? 2분의 1 자, 한 변의 길이는 2고요.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자,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네,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 되는군요. 그죠? 네, 넓이는 루트 3이다. 자, 그러면 S1의 넓이를 구해봐야 할 텐데요. S1은 의외로 쉽습니다. 자, 하나를 구해서 세배를 할 것이 아니라 자, 중점을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면 이 전체의 넓이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균등하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이 세 부분이랍니다. 그러면 이 전체의 넓이에서 4개 중에 3개가 남아있으니까 4분의 3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S1의 넓이에요. 의외로 쉽죠? 자, S2를 봅시다. 자, S2 역시 이 부분의 넓이에 4분의 3만큼만 남아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에 4분의 3만큼만 남아있고요. 이 부분의 넓이에 4분의 3만큼만 남아있으니까 전체 넓이에서도 S1에 4분의 3만큼만 남아있겠죠. 그죠? S1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또 4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을 두 번 곱한 셈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S2의 넓이에 4분의 3만큼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겠죠. S1이 4분의 3 한 번 곱한 것이고 S2가 4분의 3 두 번 곱한 것이고 S3가 4분의 3을 세 번 곱한 것이니까 S10은요. 네, 10번 곱한 셈이겠죠. 그래서 S10은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